단원이고요.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명제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 두 녀석이 가지게 되는 어떤 공통적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은 집합은 되게 예전에는 중학생들한테도 가르쳤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선은 조금 받아들이는데 조금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우선 집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 써져 있는 거랑 같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근데 보통 수학적 용어는 한글로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합이 안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잘생긴 남학생의 모임. 집합이 아니다. 왜냐면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게 그 명확한 집합이 되려면 2025년 군포시 고등학교 재학 중 남학생 모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기 들어갈 애들은 어쨌든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집합이 되는 거다.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4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1, 2, 4. 갑자기 재미가 확 없어지죠. 두 번째,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합인 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었던 4의 양의 약수의 모임은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4로 정확하니까 집합이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 2, 4를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원소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집합은 예를 들어 A, B, C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4의 양의 약수의 모임을 A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1, 2, 4 이렇게 표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집합 A의 원소면, 그러니까 여기는 요 1, 2, 4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 누가 들어가냐면 1은 들어가죠. 근데 3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1하고 2하고 4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건 삼지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이 A의 원소란 뜻이고, 두 번째로 요 표기 방식은 무슨 뜻이냐면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집합이랑 원소가 갖는 관계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집합이 있고 원소가 있고, 집합은 대상이 명확한 것,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래서 속하면 삼지창, 속하지 않으면 삼지창에 짝대기 갖다 그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게 기본 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어쨌든 그 집합에는 그 대상이 명확한 것들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이하의 양의 약수들의, 뭔 양의 약수야? 6 이하의 짝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6 이하의 짝수 뭐 있어요? 2, 4, 6 맞습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만 추가하자. 6 이하의 양의 짝수. 그러면은 6 이하의 양의 짝수니까 당연히 2, 4, 6이죠. 집합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2하고 4하고 6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A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A는 2, 4, 6이다. 그러니까 그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다 쓰는 거지. 두 번째, 2, 4, 6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의 정수의 모임. 양의 정수 몇 개 있니?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지. 1, 2, 3, 4 자연수를 다 모으라는 건데 그게 몇 개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죠. 집합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집합은 그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려다간 죽어요.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끝나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을 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조건을 주는 거냐면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소의 조건을 주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모임입니다.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이에요. 그 스몰 x는 어떤 스몰 x냐면 6 이하의 양의 짝수라고 하는, 그 위에서 얘기했었던 6 이하의 양의 짝수라고 하는 조건을 그대로 둔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만약에 B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모임이다.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의 모임이다. 어떤 x들이냐? 바 이후에다가 x는 양의 정수, 이런 식으로 집합의 조건을 줘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를 만약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다면 1, 2, 3, 4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끝난다 했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합을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벤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집합을 저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 써놓고 못 들어가는 애들을 밖에다 써놓으면 A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U는 유니버스, 전체. 그래서 바깥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 안에 A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넘버 NA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A에는 지금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3개 들어있죠? 그래서 N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게 지금 집합의 표현까지의 이야기였었고요. 여기까지 문제 간단하게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좋은 책들의 모임. 세상 중에 좋은 책입니까?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겠죠. 2번, 100에 가까운 수.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 건데? 모르겠죠. 큰 수의 모임. 얼마나 커야 되는데? 4번,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5번,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뭐 있어요? 3, 4. 미국에서 물어봐도, 일본에서 물어봐도, 영국에서 물어봐도 항상 3하고 4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집합이다. 오케이? 두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이 R,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 3 실수죠. 들어가지. 틀린 말이네.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I는 허수단인데 R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실수 아니잖아. 저거는 허수단이 I라고 부르는 거잖아. 3번, I의 6제곱이야. I는 허수단이긴 한데 I를 6번 갖다 곱하면 허수단위 i는 4번 단위로 도는 거니까 i제곱이랑 똑같고, i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는 말이에요. 네 번째, 루트 3 더하기 1분의 1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면 분모는 2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리수죠. 유리수에 들어갈 수 없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루트 4는 2인데 2는 유리수죠. 그래서 유리수가 Q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틀린 말이다.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보자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고 원소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는 1, 2, 5, 10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저렇게 쓰는 건 원소나열법이고, 조건제시법이니까 1, 2, 5, 10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 특성을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10의 약수죠. 그래서 A는 집합인데 모임인데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이다. 그 스몰 x는 여기 써져 있는 10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의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두 집합 A하고 B. 집합은 무조건 뭐라? 모임이다. 어떤 모임이냐면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인데
근데 그 x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n 빼기 1의 형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3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n이 1, 2,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집어넣게 되면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a는 1, 3, 5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집합 b도 마찬가지로 모임인데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의 모임이고 그 스몰 x는 50보다 작은 10의 양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10, 20, 30, 40 이렇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래서 NB는 4, NA는 3 갖다 빼면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될까요? 원소의 개수를 직접 세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뭐죠? 전체의 일부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국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스님이 있어요. 룰루랄라. 근데 스님이 갑자기 전기톱을 가져와 가지고요 스님 팔을 잘랐어요. 잔이네. 그래가지고 내 팔이 여기서 막 와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그걸 스님이 보면서 흐뭇하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기 지금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있는 저 팔은 내 신체의 일부분이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 그걸 집합에다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라면 지금 A는 B의 부분이 되는 거죠. B에서 1, 2, 3, 4에서 1, 2, 3만 딱 떼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A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이렇게 만들면은 원소가 속한다는 거였잖아. 지금은 A가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랑 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A, B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이렇습니다.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자 보니까 여기는 요 1하고 2하고 3이 다시 1하고 2하고 3이 어디에도 들어가? B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모든 집합 A의 원소가 다시 누구의 원소가 될 때? B의 원소가 될 때 A는 B의 뭐라고 부르도록 하고?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아까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3지창 아니고 2지창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지창과 2지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저기 있는 저 3지창은 보시면 A가 라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잖아. 3지창은 원소와 집합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는 요 2지창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A의 원소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부분 집합의 정의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어. 다시 갖다 붙였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 팔을 갖다 붙였어.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와.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저건 나의 부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팔 하나가 팔딱팔딱거리는 거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부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할 때 보니까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다 들어가기만 하면 부분 집합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1, 2, 3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얘도 1, 2, 3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1이 여기 있죠. 2가 여기 있죠. 3이 여기 있죠. 그래서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A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성립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땡땡이 같은 기호가 하나 있거든요. 이 땡땡이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공집합. 집합인데 공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공집합은 만약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원소가 없으니까. 근데 원소가 없어도 대상이 명확하게 되면은 집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미만의 양의 짝수의 모임. 이 미만의 이보다 작은 양수면서 짝수인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면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다? 공집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래서 약간 국어적으로 느낌 이상한데 선생님이 빈 허공을 가리키면서 저게 나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맞아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하는 거니까. 두 번째 B가 C의 부분집합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겠죠? 2번도 맞는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그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이상했었잖아요. 자기 자신 좀 빼고 싶으니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그때 집합 A를 집합 B에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기 자신 빼면 진부분집합이다. 네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은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A랑 B랑 같다. 근데 생각해봐.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 그럼 두 개가 뭐 한 집합이니? 같은 집합이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는 건 A에 들어있는 원소하고 B에 들어있는 원소가 완전히 일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며 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거죠. 빨강이가 파랑이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파랑이가 빨강이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다? A하고 B가 같은 경우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 몇 개 있어요? 3개. 안 물어봤지만 써본다면 NA는 3이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억에서 이렇게 생긴 걸 물어봤는데 저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지창이잖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B가 ABC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저 왼쪽에 있는 집합에 있는 B가 A에 분명히 들어 있으니까요. 오케이?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D라고 하는 원소 A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는 말이네요. 세 번째 디귿입니다. 저렇게 생긴 C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얘가 그냥 어떤 학생이라면 얘는 뭔가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있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집합 A에는 그냥 C라고 하는 학생은 있지만 패딩 입은 C라고 하는 녀석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정확하게 원소로서 이렇게 생긴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건 성립하죠. 이건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성립하겠죠. 같은 이유로 리을도 틀렸습니다. 저렇게 생긴 녀석은 없으니까요. 마지막 미음 A에서 보면 A, B, C 여기는 A, B, C, D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과 미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필수예제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수예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시오. 그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집합 X는 이미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원소가 마일, 0, 1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y라고 하는 집합은 그 스몰 x들의 모임인데 그 스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정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여기 보면 0이 있고 1이 있는 거. 마지막 세 번째 z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죠. 뭐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z, y, x 이해되시죠? z가 제일 작은, y가 더 큰, 그리고 x가 제일 큰 집합이다.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게 필수예제 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 그것을 이제 x들의 모임인데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냥 1하고 2만 들어가요 이런 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그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에서 배웠듯이 얘를 수직선상에 있는 실수 전체의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A고 2A보다 크고 A 플러스 7보다 작은 게 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집합 A에서 보시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2A보다 크고 A 플러스 7보다 작은 실수 전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큰 놈은 큰 놈끼리. 그래서 지금 2A하고 0을 비교했을 때 2A가 더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A 더하기 7을 비교했을 때 A 더하기 7이 더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부분집합이잖아. 부분집합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A랑 B랑 같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2A 쪽에도 빵꾸가 뚫려 있고 0 쪽에도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얘네 둘의 등호가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2하고 A 플러스 7에서 저게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 바깥에 있는 건 A 더하기 7이 없는데 안에는 2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7 반대로 넘기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4, 마3, 마2, 마1, 제로.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다? 5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또 집합입니다. 집합이니까 모임이에요. 누구의 모임입니까? x들의 모임이죠. 근데 어떤 x냐면 3n 더하기 1의 형태를 갖고 있는 x들입니다. 근데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예요. 그 소수는 뭐밖에 없죠? 1 안 되고 2 되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2랑 3이니까 x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2 집어넣으면 7이고 3 집어넣으면 1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집합은 7과 10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인데 그 집합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부분집합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더 적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공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7과 10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7하고 10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4개의 부분집합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닌데 그냥 따로 얘를 여기다 하나 적어보면 만약에 1, 2, 3이 있어. 1, 2, 3이라고 하는 이 집합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얘도 뭐부터 출발해야 될 거냐면 공집합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원소 2개 갖는 애들 1, 2, 1, 3, 2, 3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 2, 3을 다 갖고 있는 애 써놓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원소가 더 적은 개수를
없는 거,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만약에 원소가 4개짜리라면은 없는 거,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네 개 있는 거 하나씩 다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모두 구하라 했으니 모두 구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자세한 설명을 얹을 거긴 한데 지금 이 원소 몇 개짜리였어요? 2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 4개. 여기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개수 카운팅 해보세요. 몇 개? 8개죠. 그래서 그게 왜 4개냐면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 물어봤지만 원소가 4개짜리가 있었으면 부분집합 몇 개 나올 거다? 16개 나올 것이다. 오케이? 이유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어떤 집합이어야 된대? 같은 집합이어야 된대. 그럴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그럼 A하고 B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겠죠? 물론 A하고 B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관계도 있긴 했지만 근데 지금 A에 보면 누가 있냐면 2A랑 A 더하기 5랑 3이 있고 B에는 A제곱 더하기 2A랑 2랑 6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A에 누가 있어? 3이 있지. B에 3이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가 3이다. 한쪽으로 옮기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걸 인수분해하시면 A 더하기 3과 A 마이너스 1 갖다 곱하면 0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인지 1인지 아직 모르니까 두 개를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은교 B는 뭔가요? 마이너스 3이 B입니까? 1이 B입니까? 네, 마이너스 3부터 한번 해볼게요. 답은 1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집합 A는 원소가 마이너스 6과 2와 3을 가져버리니 안 되는 거죠.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A는 1이어야 하고 그래서 집합 A는 2하고 6하고 3이고 B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A와 B가 같게 만들어주는 A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게 필수예제 9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쪽 개념으로 다시 잠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는 4개, 3개의 원소 갖고 있는 건 8개, 그 다음에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는 16개였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있어. 1, 2, 3이야. 그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원소가 없는 거, 1개 있는 거, 그 다음에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3개 있는 거 이렇게 다 갖다가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눠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나 이번에 부분집합 만들 건데 너 나올래 안 나올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한테 가서 물어봐. 1은 그럼 할 수 있는 대답이 뭐야? 나 이번에 부분집합 할 때 나갈게. 혹은 안 나갈게. 밖에 없는 거잖아.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일지 2개일지를 결정을 하는데 원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 속할지 안 속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은 속하겠다고 하고 2, 3은 속하지 않겠다고 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1, 2, 3 모두 다 속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요? 2개. 2도 2개. 3도 2개. 그래서 몇 가지? 2의 세제곱기. 그래서 8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졌었던 것이고 그걸 이제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A1, A2, A3, AK, AN이야.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N개가 있는 거지. 그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2의 N승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빼기 1. 왜냐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만 갖다 빼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K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A가 1, 2, 3이고 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이었잖아. 거기서 반드시 포함한다고 한 그 녀석을 갖다 빼면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자, 원래는 1, 2, 3한테 가서 다 물어보지. 너 나올래 안 나올래라고. 근데 이번에 조건을 줬잖아. 1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1은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과 2를 무조건 포함을 하는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과 2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죠. 그게 2의 3-2, 2의 1승이니까 2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집합 A의 부분 집합으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적어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반대 케이스를 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2의 n-k라고 하는 거는 K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기 때문에 2의 n승에서 2의 n-k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 시켜서 문제 3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를 통해서 만드는 거냐면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N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를 만약에 스몰 a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가 A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A승이고 얘가 32고 이게 2의 5승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도 마찬가지로 모르니까 NB를 스몰 b라고 한다면 그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B승에서 진부분집합이니까 한 개만 빼면 되는 거지, 자기 자신. 그걸 뺀 값이 63이고 그럼 2의 B승이 64고 2의 6승이 되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스몰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되겠죠. 그래서 NA가 A고 NB가 B인데 A랑 B를 갖다가 더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1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1번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집합은 모임입니다. 누구의 모임입니까? 스몰 x의 모임이죠. 그 스몰 x는 어떤 스몰 x입니까? 15의 양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하고 3하고 5하고 15가 되겠죠. 1, 3, 5, 15. 그래서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x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a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하고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 1과 3이라고 하는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면 지수에서 2를 갖다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개의 집합이 나올 텐데 그 4개의 집합은 1, 3뿐만 아니라 5하고 15도 갖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x가 a가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한 개를 더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처럼. 그래서 계산하시면 그걸 만족하는 것은 3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12번 문제. 집합 A는 모임입니다. 누구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입니다. 스몰 x가 어떤 스몰 x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3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x는 2 또는 x는 3이 되겠죠. 다시 말해 A라고 하는 집합은 2와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B는 모임입니다.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스몰 x가 6의 양의 약수거든. 그래서 얘는 1, 2, 3, 6이다.
그래서 2, 3, 1, 2, 3, 6 2, 3 x 1, 2, 3, 6 그래서 집합 x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그래서 저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그러니까 2하고 3이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랑 3이 반드시 집합 x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만큼을 지수에서 빼주셔야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